안녕하십니까. 재롱 김창입니다. 오늘은 2022년 3월 27일 지금 현재 오전 6시 14분인데요. 오늘은 프로그램 개발자, 엔지니어의 필수 덕목, 운영체제 설치 및 개발 환경 설정이라는 제목으로 동영상을 찍습니다. 제가 동영상을 찍을 때마다요, 긴장을 하는데요. 동영상을 이번에 잘 찍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동영상을 찍으면 긴장이 돼갖고 동영상이 잘 안 나와요. 편집하기도 굉장히 힘들고요. 아이씨 뭐 이번에 대충 동영상 찍지 뭐 이런 생각을 하고 동영상을 찍으면 생각이 술술 풀리거든요. 저도 이번 동영상 준비하면서 여러가지 이렇게 목록을 대충 만들어 봤는데 막상 이걸 찍으려고 하니까 긴장이 돼갖고 생각도 안 나고 말도 안 나오고 막 이래요. 그래서 제가 동영상 찍을 때마다 앞에 헛소리를 많이 하거든요. 긴장을 좀 풀라고. 그래야 동영상이 잘 찍히니까. 제가 대학 졸업하고 뭐 대전에 어느 연구기관에 연구원으로 갔었는데요. 학교 겸 연구기관이었는데 그 연구실에 석사과정, 박사과정, 연구원 이렇게 합쳐갖고 한 16명에서 20명 좀 못되게 있었어요. 그 교수님 밑에 있는 연구하는 학생들이 뭐 한 16명 정도 있었는데 그 연구실이 어떻게 되어 있냐 그러면 강의실을 4개, 5개 정도를 텄어요. 강의실 벽을 허물고 강의실 4개, 5개를 일렬로 쫙 연결시켜 갖고 벽을 다 텄는데 그 연구실에 한 사람이 그 사람이 석사과정에 있다고 그랬던 것 같아요. 어떤 운영 체제를 설치를 하는데 거의 뭐 4일, 5일, 거의 일주일 동안 운영 체제를 설치했다, 지웠다, 설치했다, 지웠다, 설치했다, 지웠다는 거예요. 그 운영 체제가 OS2라는 운영 체제였거든요. OS2. 여러분들이 아마 OS2가 뭔지 모르실 텐데요. IBM에서 나온 윈도우즈 같은 그런 운영 체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물어봤어요. 아, 그거 왜 자꾸 계속 반복해서 설치합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다큐멘테이션이 없대요. 그러니까 설명서가 없대요. 그게 1994년도거든요. 1994년도 제가 대학을 졸업할 때 연구원으로 갔었던 그 기관인데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다큐멘테이션이 없으니까 설치하는 게 만만치 않대요. 그러면서 그걸 계속 반복 설치하면서 옵션을 이렇게 세팅을 바꿔보는 거예요. 세팅을 수도 없이 바꿔가면서 거의 뭐 일주일 동안 계속 설치하고 지웠다 다시 설치하고 또 지웠다 세팅 바꾸고 다시 설치하고 또 지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보통 사람은 그거 돌아버리죠. 보통 사람은 그렇게 못하죠. 완전히 돌아버리죠. 똑같은 거를 세팅을 바꿔가면서 일주일 동안 계속 반복해서 설치해 본다는 거 그건 뭐 보통 일 아니잖아요. 맨정신으로는 그렇게 못하잖아요. 방법이 있나요? 설명서가 없는데 다큐멘테이션이 없는데 그냥 OS2라는 오퍼레이팅 시스템 그것도 요즘처럼 뭐 USB나 뭐 DVD나 뭐 이런 거 갖고 설치하는 거 아니에요. 옛날에 그 디스켓 갖고 설치를 했거든요. 디스켓, 플라피 디스켓 갖고 그 OS2라는 운영 체제를 설치하는 거예요. 그 연구실에 괴짜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한 분은 박사과정에 있는 분이었는데요. 그분은 하루 종일 밤새도록 볼 때마다 땜질을 하고 있어요. 납땜질로 납땜질. 그래갖고 그분한테 뭐 연구하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초음파 진단기를 만든대요. 초음파 진단기요? 그랬더니 자기가 만드는 초음파 진단기는 새로운 초음파 진단기인데 도플러 효과를 이용해서 그 혈관에 피가 흐르잖아요. 그죠? 도플러 효과가 이런 거거든요. 그 속도가 있을 때 멀어지면 물체가 멀어지면 파장이 길어지고요. 물체가 접근하면 파장이 짧아지고 진동수가 커져요. 그러니까 물체가 접근을 하면 진동수가 커지고 물체가 멀어지면 진동수가 작아져요. 그게 도플러 효과인데요. 초음파는 음파를 이용하잖아요. 그러니까 혈액의 속도를 이용해서 접근하느냐 멀어지느냐 또는 속도를 이용해서 그걸 칼라로 색으로 표현을 하고 싶대요. 그래갖고 혈류의 속도에 따라 이게 멀어지는 방향이냐 접근하는 방향이냐 또 속도가 얼마나 빠르냐 속도가 얼마나 느리냐 거기에 따라 그걸 이제 색깔로 채색으로 표현을 하고 싶대요. 그거를 이제 구현하기 위해서
초음파 진단기를 자기가 새로 설계를 해갖고 그 설계에 따라 땜질을 하는 거예요. 조립을 하는 거예요. 부품을 사갖고. 그분이 그 메디슨이라는 의료기기를 만드는 회사에서 그 연구과제를 받아갖고 그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그분한테는 주말도 없고 일요일도 없고 추석도 없고 설날도 없어요. 제가 본 내내 그분은 자기의 연구 부스를 떠난 거를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제가 볼 때마다 그분은 땜질하고 있었어요. 제가 나중에 그분 소식을 다시 들었는데요. 그분이 3차원 초음파 진단기를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얘기가 좀 엉뚱한 데로 갔는데요. 엔지니어에게는 그런 집념이 있습니다. 내가 이걸 만들어내겠다. 엄청난 삽질을 해야 됩니다. 프로그램 개발자가 되려면요, 엔지니어입니다. 우리 엔지니어들은 작은 것에도 기뻐해야 되고요. 내 손으로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거에 기뻐해야 됩니다. C나 C++ 프로그래머는 시스템 프로그래머입니다. 하드웨어와 떨어질 수가 없고요. 하드웨어를 어느 정도는 다룰 줄 알아야 합니다. 노트북을 사용해도 되는데요. 노트북을 사용하더라도 컴퓨터 조립은 어느 정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제가 여기에 목록을 만들어 놨는데요. 제가 이거를 설명하려고 하다가 개발 환경 설치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비주얼 스튜디오 2를 설치를 할 때요. 인텔 드라이버 서포트 어시스턴스 이거를 클릭했어요. 여러분 기계에 있는 하드웨어 디바이스가 올바르게 작동하려면 그 하드웨어 디바이스에 해당하는 드라이버를 업데이트 해 줘야 돼요. 지금 제가 3개를 업데이트 해야 되는데요. 이 업데이트는 제가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이런 하드웨어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업데이트 하지 않으면 프로그램에서 이상한 전혀 감잡을 수 없는 그런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자주 있고요. 가끔 있는 게 아니고 자주 발생하고요. 이 드라이버 자체도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업데이트 해주지 않으면 이상한 전혀 생각지 못하던 그런 오류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비주얼 스튜디오 2를 설치하기 전에 시스템을 업데이트 하기 전에 개발 환경 툴을 설치하기 전에 기본 시스템 드라이버를 반드시 다운로드 all 해서 모두 업데이트 해야 하고요. 그게 첫 번째 단계이고요. 이거는 비주얼 스튜디오인데요. 비주얼 스튜디오를 설치할 때 기본적으로 C++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툴에서요. Get Tools and Feature에서 이게 실행되면 이거를 닫으셔도 됩니다. 여기에서요. C++ 코딩을 하려면 반드시 Desktop Development with C++ 이거는 반드시 체크가 되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가능한 .NET Desktop Development도 설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두 개는 반드시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요즘은 파이썬도 많이 쓰니까 파이썬도 선택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모바일 디바이스를 개발한다면 여기에 모바일 디벨롭먼트 with C++ 이것도 체크해야 되고요. 게임을 개발한다면 게임 디벨롭먼트 with C++ 이것도 체킹을 해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모바일이나 게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선택되어 있지 않고요. 기본적으로 데스크탑 디벨롭먼트 with C++ 이거는 별도로 선택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 선택하지 않으면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설치 안 합니다. 그 다음에 인디비주얼 컴포넌트에서요. 이 개별 목록에서 자기가 필요한 툴은 설치를 하셔야 돼요. 선택을 해 주셔야 된다고요. 가능한 레티스트로 설치하면 되고요. 쭉 내려가 보면 디폴트에서 제가 몇 가지 더 추가한 거거든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C++ CLI라 그래갖고 .NET 프레임워크를 지원하도록 C++ 랭귀지에서 .NET 프레임워크를 지원하도록 C++ CLI 서포트 뭐 이런 것도 선택을 해 주셔야 돼요. 가능한 최신 걸로 선택을 하고요. 이거를 선택을 하지 않으면 C++에서 .NET 프레임워크를 액세스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개별 컴포넌트를 선택을 해 주셔야 하고요. 여기에서 보면 뭐 MS 빌드 툴 이거는 옛날 버전인데요. C++ C7 코드로 가끔 개발할 때가 있으니까 이것도 제가 선택을 했던 건데요. 이게 없어도 됩니다. 이걸 사용하지 않는 분들은요. 예를 들어서 C++ C7 빌드를 하지 않겠다는 분들은 이걸 선택하지 않으셔도 되는데요. 이렇게
필요한 툴을 자기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 MSBC 142 이렇게 빌드 툴 최신 거를 선택을 했고요. 스펙트라 마이그레이티드 립스 이것도 설치를 안하면 경우에 따라서 빌드가 안됩니다. 이렇게 설치를 하는데 개별적으로 설치를 선택을 해 주셔야 돼요. ATL 같은 경우도 Active Template Library라 그래갖고 이거를 안 쓰는 분들은 설치를 안 해도 되는데요. 경우에 따라서 컴포넌트를 만들 때 이런 게 문제가 되거든요. 문제가 돼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요. 이거를 언제든지 다시 실행해서 설치를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요. 쭉 내려가 보면 이 SDK 부분이 중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버전, 이 버전, 이 버전 이렇게 선택이 되어 있고요. 이거는 최근에 업데이트된 버전입니다. 이것도 나중에 제가 다시 업데이트를 할 건데요. 이거는 용량이 굉장히 큽니다. 필요 없으면 이거 선택하지 않아도 되고요. 그런데 하나는 반드시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가능한 이전 거는 빼버리고요. 예를 들면 이렇게 빼버리고 이렇게 다 빼버리면 오류가 나요. 캔슬하고 이거를 선택합니다. 이거 선택하고요. 이거 빼면 됩니다. 이거는 뺄 수가 없다 그러네요. 그러면 취소하고 이거는 필수로 선택이 됩니다. 지금 윈도우 11이 나왔는데요. 제가 지금 윈도우 11을 개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선택하면 용량이 늘어납니다. 여기 보세요. 지금 마이너스 1.4GB가 삭제된다 이런 뜻이잖아요. 지금 이 선택 상태라면 이거를 누르면요 1.29GB가 더 필요하다 이런 뜻입니다. 더 필요하다. 이거는 지금 제가 쓰지 않으니까 빼고요. 이렇게 해서 세팅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가 exe 파일을 실행 파일을 만들었는데 상대방 기계에 예를 들어서 이게 없다 그러면 제가 이 빌드로 만들었을 때 윈도우즈 SDK 10.23 이걸로 빌드를 했는데 exe 파일을 만들었는데 상대방 기계에 이게 없으면 작동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테스트할 때는 이거를 다 이렇게 선택을 해갖고 테스트 기계에서는 이거를 바꿔가면서 실행을 해 봐야 됩니다. 여기에 이 부분은 인텔에 관한 건데요. 인텔도 모두 다 선택되어 있습니다. 인텔 원 API를 설치하면 이 메뉴도 생성됩니다. 제가 이거는 취소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필요한 툴을 다 설치를 해야 작동합니다. 자, 이거는 닫겠습니다. 그 다음에 설치한 다음에요. 테스트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빌드가 되는지 해봐야 되죠. 프로젝트에서 뉴에서 새 프로젝트를 하나 만드는데요. 데스크탑 위저드를 열고요. 넥스트 하고 크리에이트 하는데요. 콘솔로 해도 되고 윈32로 해도 상관없는데요. 윈32로 해보겠습니다. 데스크탑 애플리케이션을 누르면요. 이거 윈도우즈 32로 만들어지거든요. OK를 누르고요. 이렇게 해서 컨트롤 F5 해서 빌드가 돼야죠. 빌드 안 되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빌드 돼서 실행되잖아요. 그 다음에 솔루션을 다시 선택하고요. 오른쪽 눌러서 Add New Project 이렇게 해서 데스크탑을 다시 데스크탑 위저드 됩니다. 데스크탑 위저드를 선택하고 Next 이렇게 해서 Create 이번에는 콘솔로 해보고요. 클릭 OK 이렇게 눌러서 이거를 실행해 보려면요. 오른쪽 클릭하고 Startup Set as Startup Project라고 이거를 IO 스트림이 올바르게 작동하는지 이렇게 프로젝트를 변경해 줘야 됩니다. 오른쪽 클릭하고 새 스타트 프로젝트에서 컨트롤 F5번을 눌러봐야 이게 실행이 되는지
빌드가 되는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빌드 했는데 링크가 안 된다든가 할 때는 대부분 패스가 잘못된 거거든요. 또 툴이 없거나요. 툴에서 다시 한번 여기서 보여드리는데요. 여기서 Properties에서 지금 Configuration 이거요. All 플랫폼 말고 X64를 일단 선택해 보고요. 여기 General 했어요. 이게 중요해요. 윈도우즈 SDK 버전 가능한 최신으로 선택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하나, 두 개, 세 개가 있잖아요. 세 개가 있잖아요. 이 세 개가 어디에서 오냐 그러면요. 이 세 개가 어디에서 오냐 그러면요. 캔슬 누르고 툴에서 Get Tools and Feature 이걸 제가 확대를 했고요. Individual Component 하고 여기 쭉 내려가 보면 이거거든요. 윈도우즈 SDK 10, 10.0.17, 18, 19 이렇게 선택되어 있잖아요. 세 개가 지금 선택되어 있잖아요. 이 세 개가 여기에 나열되는 겁니다. 프로퍼티 했을 때 제너럴에서 윈도우즈 SDK 버전 이렇게요. 이렇게 세 개가 나열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제 툴을 사용하려면요. 저는 최신 C++를 항상 사용하기 때문에 이거를 눌러야 됩니다. Preview Feature from the latest 이거를 항상 저는 사용합니다. 캔슬하고요. 이렇게 해서 비주얼 스튜디오를 업데이트 해야 됩니다. 자, 이것도 닫겠습니다. 설치를 하고 난 후에는 부팅을 한번 해주세요. 왜냐하면 시스템을 설치할 때 여기에서 보면요. 오른쪽 클릭해서 서치해서 environ 이렇게 해서 찾아보면요. environment variables에서는 두 가지 영역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하나는 user variables가 있고요. 하나는 system variables가 있습니다. system variables 여기에 지정되는 이런 매크로는요. 예를 들어서 이런 환경 변수는 기계를 재부팅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프로그램 설치할 때 프로그램이 이런 패스를 만들거든요. 이런 환경 변수를 만들어요. 안 만들면 프로그래머가 만들어 줘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쿠다 패스 이런 거는 프로그램 설치할 때 설치 프로그램이 이거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설치할 때 부팅을 해야 이게 효과를 발생을 해요. 이 시스템 환경 변수. 이런 유저 베리어블은요. 한 사용자에게만 사용되고 이런 거는 프로그램을 다시 실행해야 돼요. 예를 들면 제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실행을 할 때요. 이때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user variables 이 환경 변수를 읽어옵니다. 제가 여기에 환경 변수를 변경을 하면 이거를 닫았다가 다시 실행을 해줘야 제가 여기에 변경한 내용이 이 비주얼 스튜디오에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설치할 때는 시스템을 재부팅 해줘야 되고요. 이렇게 유저 베리어블즈의 환경 변수를 설정할 때는 프로그램을 닫았다가 다시 실행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include가 있는데요. 이 include에 설정된 것은 마이크로소프트 컴파일러에만 적용되는 겁니다. GNU나 G++ 같은 경우는요. C++ include pass 이게 필요합니다. 여기에 설정된 것은 GNU, G++ 또는 클랭에서 사용하기 위한 환경 변수입니다. G++ 또는 클랭 컴파일러는 이 옵션을 읽습니다. 이 환경 변수를 읽어드립니다. OK하고 OK하고 여러분이 보시고 계시는 화면은 저희 유튜브 채널인데요. 유튜브 채널에서 아래로 내려가 보면 더 C++ 프로그래밍 랭귀지 이런 플레이리스트 목록이 있고요. 여기서
C++ 개발 도구 설치. 이 개발 도구 설치 목록에는요, 여러 가지 도구를 어떻게 설치하는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개발 도구를 설치하는 것은요,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고요. 결코 사소한 문제가 아니고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개발 도구를 설치를 해야 뭘 하든가 말든가 하죠. 제가 다시 돌아갔어요. 저 유튜브 채널에서 아래로 내려가 보면 더 C++ 프로그래밍 랭귀지가 있고, 여기에 개발 도구 설치 이 재생 목록이 있는데요. 이 동영상 중에는 잘못된 내용도 많습니다. 이거 설치할 때는 정확하게 작동되었지만 시간이 변했기 때문에 작동 안 되는 부분도 많습니다. 여기에 보면 제가 실패라고 적혀 있는데요. 저도 실패하는 경우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 이게 커맨드 프롬프트인데요. 이거는 마이크로소프트 커맨드 프롬프트이고요. 이거요. 이거는 인텔 원 API 커맨드 프롬프트이고요. 이거는 GNU G++ 커맨드 프롬프트입니다. 이 커맨드 프롬프트를 어떻게 만드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인텔 커맨드 프롬프트부터 설명드리는데요. 이거를 언핀 하고요. 여기에서 이거를 왼쪽 버튼으로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클릭하고요.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클릭했습니다. 아래로 내려가 보면요. 인텔 원 API가 두 개가 있는데 이거는 옛날 거고요. 이거를 눌러 봅니다. 여기서 커맨드 프롬프트가 두 개가 있는데요. 팝업 창을 보면 이거는 IA32입니다. IA32고요. 이거는 인텔 64입니다. 팝업 창을 잘 보세요. 인텔 64고요. 이거를 오른쪽 클릭해서 모아 오픈 파일 로케이션 이렇게 하면 이 파일 로케이션이 열리는데요. 이거를 복사해야 됩니다. 복사해서 바탕화면에 붙여 넣습니다. 잘 따라오셔야 합니다. 이거를 닫고요. 다시 한번 스타트 버튼을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클릭하고요. 이번에는 마이크로소프트 비주얼 스튜디오를 찾아야 되는데요. 비주얼 스튜디오, 저 같은 경우는 비주얼 스튜디오 프리뷰 버전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비주얼 스튜디오 2019 이거를 클릭해 보면요. 네이티브 X64 네이티브 툴이 있고요. 이거를 오른쪽 클릭해서요. 모아 오픈 파일 로케이션 이렇게 보면 이렇게 커맨드 프롬프트가 있는데요. 저는 주로 64비트 프로그램을 하니까 이거를 복사해서요. 여기다가 붙여 넣습니다. 이제 이거는 닫고요. 이거를 인텔 원 API 커맨드 프롬프트를 property 이렇게 하면요. 여기에 환경 변수 설정이 이렇게 있습니다. 타깃이 있고요. 텍스트 편집기 노트패드를 열고요. 제가 천천히 가겠습니다. 이거를 복사해서요. 여기다 붙여 놓고요. 잘 따라오셔야 합니다. 이거는 인텔 원 API의 커맨드 프롬프트에 대해서 갖고 온 거고요. 캔슬 하고요. 이거는 마이크로소프트 커맨드 프롬프트입니다. 프로퍼티 하고요. 여기에서 이거를 복사했어요.
여기다 붙여 넣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해서 제가 줄바꿈을 제거하겠습니다. 워드랩을 제거하고요. 이 두 개가 합쳐진 게요, 인텔 컴파일러용 커맨드 프롬프트입니다. 제가 이 스크립트를 동영상 아래에 올려 놓을 건데요, 이거를 더블 클릭하면 One API zip이 나오고요. 이거를 열어서 보면 다운로드 폴더에서 압축을 풀면요, 이 폴더 속에 이런 아이콘이 들어 있습니다. 이거를 복사해서요, 시스템에서 윈도우즈에서 여기다 붙여 넣으세요. Replace file in the destination. Continue. 그러면 이 아이콘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이거는 제가 만든 아이콘입니다. 닫고요. 닫고 제가 이 스크립트를 동영상 아래에 올려 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거를 커맨드 프롬프트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요, 별표하고 에코 오프 하고요, 콜 이거를 불러줘야 됩니다. 이렇게 복사해서 이거를 불러줘야 되고요, 콜 해서 이거를 불러줘야 됩니다. 원래 코트가 두 개가 있었는데요, 제가 코트를 하나 제거했습니다. 여기 코트를 하나 제거했고요, 여기에서 이 코트를 닫아도 됩니다. 그 다음에 세이브를 하는데요, 일단 바탕화면 데스크탑에다가 One API DPC PP CMD 이렇게 저장합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것은 인코딩에서 NC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거 아직 완성된 거 아닙니다. 이 상태에서요, 이게 커맨드 프롬프트인데요, 파일 explorer 열고 윈도우즈에다가 C 드라이브 시스템에서 윈도우즈에다가 이거를 끌어다가 놓으면 이게 이동이 됩니다. 캔슬 하고요, 오른쪽 클릭해서 복사를 하고 오른쪽 클릭해서 페이스트 컨티뉴 이렇게 해서 윈도우즈 폴더 속에다가 One API DPCPP 커맨드 이 커맨드 프롬프트를 만들어 넣었고요. 이제 이거는 닫고요, 캔슬하고 여기에서 오른쪽 클릭해서요, 일단 아이콘부터 바꿉니다. 체인지 아이콘 해서요, 브라우저 시스템 윈도우즈 여기서 우리가 제가 제공한 One API 이 아이콘을 선택하고 오픈을 눌러서 이 아이콘을 OK 합니다. apply 하고요. 그러면 아이콘이 이렇게 바뀝니다. 그 다음에 이 파일 이름을 rename해서 이거를 커맨드까지 복사해서 오고요, 복사하고 여기에서
이 부분을 잘 봐야 하는데요. K는 남겨두고 이 부분은 닫고요. 페이스트 이렇게 붙여 넣습니다. 그 다음에 apply를 합니다. OK. 이거를 다시 실행해 보는데요. 이렇게 실행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시스템, 파일즈, 인텔, 원 API 이 속으로 들어갔거든요. 일단 다시 닫고요. 이제 D 드라이브에다 제가 작업 폴더를 하나 만들어 보는데요. 테스트, 빌드 이렇게 하고요. 이거를 오른쪽 클릭해서 Pin to Quick Access 하면요. 여기에 링크가 만들어집니다. Quick Access에 여기에 링크가 만들어지고요. 이 패스를 복사해서 이거를 Property 해서요. Start in 폴더에 붙여 넣습니다. 가능한 이 경로에 공백 문자가 없으면 좋고요. 공백 문자가 있을 때는 이렇게 따옴표, 여기 따옴표 보입니까? 코트로 묶어 주셔야 합니다. 공백이 있을 경우에는 apply 하고요. OK 하고 이거를 다시 실행합니다. 다시 실행하면 D 드라이브에 들어왔는데요. 이거 글자가 너무 작으니까 다시 닫고 오른쪽 프로퍼티에서 폰트 글꼴을 18 아니면 20 글꼴도 적당히 조절하고요. 레이아웃에서 120, 30인데 제가 이거를 한 40으로 늘려 보겠습니다. apply OK 이거를 눌러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다시 이 폴더 패스를 복사를 해서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실행하고 오픈 폴더 해서 이 패스를 붙여놓고 select 폴더 하면 이 패스가 열렸는데요. Trust the author of all files parent folder. Yes, I trust the author 하고요. 여기서 코드를 실제로 하나 만들어서 테스트를 해 봐야 합니다. 이 버튼을 눌렀어요. 테스트, 컴파일러 뭐 이렇게 하고 이걸 하나 눌러서 hello.cpp 이렇게 해서 컨트롤 B 하고 include IO stream int main std cout hello msvc std and 이렇게 해서 이거를 저장이 되도록 해야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새로 만든 이 커맨드 프롬프트를 열었어요. cd 테스트 컴파일러 여기에서 cl std c++20 ehsc hello.cpp 이렇게 해서 엔터를 눌러서 hello exe가 빌드 되는지 확인을 해 보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로 다시 돌아왔어요. include cpg std. 지금 인텔리센스가 작동하지 않는데요. Ctrl Shift P 해서 Edit Configuration JSON 하고요. 여기에 C++ 표준이 20으로 되어야 하고요. 여기에 include path 속에 quote 달러 include 슬래시 별표 2개 쉼표가 들어가야 하고요. 이렇게 포커스를 바꾸면 이게 저장이 됩니다. 그 다음부터 cpg std 익스텐션이 작동하고요. include cl cycle hpp가 작동을 합니다. 이게 작동하는 이유는요, 여기에 include path 때문에 작동합니다. 이 include path는 오른쪽 클릭하고 search environment에서 edit system environment variable 하고 environment variable 하면 여기에 이 환경 변수가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닫고요. 이게 작동합니다. 그래서 이 환경 변수가 설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제 시클이 작동하는지 테스트 해봅니다. 아까 이 커맨드 프롬프트였어요. 이거는 제가 닫고 헷갈리니까 닫고요. 이거를 다시 실행해 보고요. cd 테스트 컴파일러에서 cl ehsc std 콜론입니다. C++ 20 hello.cpp fe m.exe 이렇게 해서 빌드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경고 메시지가 나왔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C++ 레이티스트를 넣어줘야 합니다. 이러면 C++ 레이티스트가 아닌가 봅니다. 이런 시크릿에 대한 경고 메시지가 나왔는데요. 이거는 나중에 제가 또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일단 빌드는 되었습니다. 왜 이런 메시지가 나오냐 그러면 이 시클 환경 설정이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해서 설정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서 커맨드 프롬프트를 만들 때요, 이것만으로는 마이크로소프트 컴파일러에서는 부족합니다. 그 다음에 인텔 컴파일러를 테스트해 보는데요. dp, cpp, q, sdd, c++20, ehsc, hello.cpp, od.exe 이렇게 해서 빌드를 해봅니다. 인텔 데이터 파일러 C++ 컴파일러 같은 경우는 올바르게 빌드되고 작동합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가지 컴파일러 커맨드 프롬프트를 만드는 이유는 컴파일러마다 설정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별도로 뽑아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제대로 작동한다면 이거를 이렇게 타스크바에
끌어놓고 이거를 제가 쓰는 겁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컴파일러 같은 경우는 property 이렇게 보면 제가 qt mfc clone API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시스템에 보면 윈도우즈에 qt mfc 1 API 이걸 다 합쳐놨네요. qt mfc 1 API copy paste 해서 에디트 해보면 이렇게 몇 가지 더 옵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를 닫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기존에 만들어 놨던 건데요. 기존에 만들어 놨던 거는 이런 명령이 더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include에 추가 패스를 더 추가하고 lib에 mpir, mpfr 이런 패스도 추가를 했고요. intel 1 API의 명령도 더 추가했습니다. 예를 들면 intel tbb 이것도 더 추가를 했는데요. 제 생각에 이거는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제 채널에서 예를 들면 experimental 이 플레이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동영상에 셋업이 붙은 거는 새로운 환경 설정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C++, 17, 20, 23 템플릿 메타 프로그래밍에서도요. 동영상 앞에 셋업이 붙은 게 있을 겁니다. 여기에 27 셋업, 61 셋업 이렇게 셋업이 붙어있는 부분은 제가 환경 설정을 변경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61번 동영상에서 제가 GNU G++ 11 클랭을 13 업데이트 및 업그레이드 및 업데이트 제 동영상을 잘 보고 빼먹지 않고 잘 시청하시고요. 이런 셋업 부분을 특히 주의해서 시청을 하셔야 제 코드가 작동합니다.